미국이 예고한 대로 올해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어느덧 1.5%로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아졌는데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주요 뇌관인 가계부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좀 예상이 됐던 결과였죠? 그렇죠. 미국 중앙은행을 저희가 연방준비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통화정책회의가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건데 네. 그 예상대로 뭐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기준금리를 이제 밴드로 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1.00에서 1.25%가 이제 그 기준금리였는데 네. 지금 1.25에서 1.50%로 높아진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1.50% 아니겠습니까? 같아진 건데요. 네. 하지만 그 기준금리를 올린 그 자체는 사실 좀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코멘트나 여러 가지 경제 전망들을 보고 그 시장에서는 좀 비둘기파적이었다.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좀 선호하는 그런 정책 쪽으로 좀 갔다. 뭐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둘기파적이었다.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이 시장에서는 보통 이런 큰 이벤트를 두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하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페드에서 그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무난하게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한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두 명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더 중요한 게 이 물가인데요. 그 주요국 이 중앙은행 대부분이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통화정책 그 기본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물가가 오를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좀 내리면서 완화적으로 하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지금 연준이 내년 그 물가 상승률 전망치 1.9%라고 했거든요. 이게 네. 저번하고 똑같은 전망치를 내놓은 올리지 건데 않았군요. 그렇죠. 네. 2.0%가 목표치인데 그보다 지금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년에는 이제 빈번하게 올리지 않겠다,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걸 시사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좀 그런 관측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 기준금리하고 1.5%로 미국과 기준금리가 동일해졌습니다. 뭐 지난주에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어제 뭐 그 FOMC 결과 바로 나온 다음에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나왔으니까 그날 아침 출근길에 이제 이재열 총재를 제가 잠깐 만났는데 네. 좀 시종일관 뭐 개인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좀 여유 있는 표정이었고 뭐 크게 매파적이지 않다 뭐 이런 관전평을 내놨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게 생각보다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번 달에는 올렸지만 내년에 이제 한 1회에서 2회 정도 올릴 거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표 물가로 나오고 있는 통계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한국은행이 네. 지금 내년에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1.8%로 보고 있으니까 역시 2.0보단 낮고요. 그 외에 비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이제 그 하는 총재가 바뀌거든요. 네네. 그리고 내년 6월에는 이건 뭐 정치적인 이벤트지만 지방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첫 심판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기준금리 변동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미국이 만약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약간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하는 거 시사하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약간 뭐 시간을 번 거 아니냐, 한숨 돌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들이 금융권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내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긴축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비둘기파적이라고 매파적이다, 뭐 비둘기파적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다는 것이지 결국은 최소한 미국도 내년에 2번 정도 금리 올린다는 건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거는 인상 쪽이라는데 사실 이견은 뭐 거의 없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2번 정도는 더 올린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미국이 좀 더 공격적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한 발이라도 조금씩 뒤처지게 되면 단기 뭐 자금 유출 가능성은 적지만 네. 우리 경제 전반에 좀 이렇게 부담이 좀 누적되는 부작용까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네.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이런 얘기를 예. 할 때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출금리거든요. 예. 가계대출. 네. 사실 이 부분에 또 이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불거질 것 같다는 예상이 좀 적절하겠죠. 이 지금 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 수준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제 한은에서도 좀 우리나라 금리가 1%포인트 대출금리가 오를 때 어떨 것인가라는 분석을 좀 해왔더니 전체 가계는 크게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감내할 만한 수준일 거다 얘기는 했지만 네. 이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거든. 좀 더 미시적으로 보면 이제 상황이 취약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50대 이상 뭐 고령층이라든가 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취약층은 아무래도 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